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폭염 때문에 식재료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이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인건비까지 올라 외식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는데요. 하지만 손님이 더 줄어들까 봐 음식 가격도 올리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끈한 한 끼를 10,000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밥집입니다. 30석을 갖추고 있는데 점심 손님만 1년 새 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그릇이라도 더 팔고자 사장 혼자 남아 연장 영업을 하다 보니 하루 15시간까지 일하기도 합니다. 식재료비 등 각종 비용마저 증가했지만 가격을 쉽게 올릴 수도 없습니다. 식재료값이 올라가면서 일단 마진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업종 자체가 이제 국밥 종류가 싸다 보니 이제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3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온 이은행 씨도 요즘은 정말 장사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120석을 갖춘 식당에서 직원 8명이 일하고 있어 무엇보다 인건비 상승이 큰 부담입니다. 고기 손질 등 사장이 직접 하는 일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10시간 정도 최소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휴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정말 너무 큰 부담이고요. 그 혹독했던 우리 그 광우병, 코로나 그때보다도 더 지금이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폭염으로 인해 식품 물가가 뛰는 히트플레이션으로 외식업계의 고통은 가중됐습니다. 폭염과 더불어서 이런 물가 상승이 되고 있는 지금 시점은 정말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게끔 참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해 폐업을 선택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99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소매업 다음으로 음식점업이 약 15%로 높습니다. 그나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곧 풀려 상황이 나아질 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이 같은 일시적인 혜택보다 임대료 규제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역 산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공장과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계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현장의 가장 큰 불안감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건설기계의 중장비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새벽부터 순천 광양 건설 현장으로 가야 할 크레인과 스카이차가 멈춰섰습니다. 일감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연락이 올까 기다리지만 그런 날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건설 중장비 노동자들은 요즘 상황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제가 장비를 이렇게 하면서 오래 했지만은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7월 지금 15일입니까? 하루 나갔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지역 산업이 줄줄이 어려운 데다 2차 전지 소재 등 신산업마저 투자가 줄어 기업은 공장 신증서를 미루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미분양이 쌓이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규 공급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남의 올해 1분기 건설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습니다. 줄어든 수치로 봤을 때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5월 기준 건축 착공 면적은 같은 기간 48.4% 줄면서 반토막 났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건설 장비 임대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황의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게 현장의 가장 큰 불안입니다. 지역의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장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찾고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와 함께 이제 생존의 문제까지 다다른 지역 건설업계. 침체 국면을 벗어나 언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저 막막할 따름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비 소식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연이은 폭염에 벌써 지친 분들 많으시죠. 남해상에는 때이른 고수온주의보까지 내려지며 바다 상황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AI를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수온주의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남 지역에서는 매년 수산물 피해가 반복되고 특히 특보 기간이 길고 수온이 30도를 넘을 경우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허연주 기자입니다. 전남 한평군 한평만 앞바다. 표층 수온이 29도까지 오르자 해양수산부는 이 일대에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2주가량 빠른 조치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빨리 고수온도 됐고 내년에는 아마 더 빨리 오를 걸로 생각을 해요. 네. 어종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길이 없다고 보죠. 최근 10여 년간 전남 지역에서는 총 48차례의 수산물 재해가 발생했고 피해액만 5,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고수온 피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2017년 고수온 특보제도 도입 이후에는 매년 여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어류와 수산물 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해는 모두 7차례, 피해액은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990억 원까지 해마다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AI를 기반으로 전남의 고수온 피해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고수온 특보 기간이 길고 최고 수온이 30도 이상을 나타낸 경우를 살펴봤을 때 피해 규모가 확연히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보 기간이 71일로 가장 많았고 최고 수온도 30.5도를 기록했는데요. 그 피해 규모가 990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2022년에는 특보 발령이 일찍 내려졌지만 최고 수온이 29.5도에 그쳤고 대응 예산이 비교적 조기에 투입되면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태풍의 유무나 시기와 고수온 피해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근해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고 이번 강우 이후에 본격적인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수온 상승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고수온주의보가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빠르게 발령된 데다 폭염 장기화 가능성까지 예보돼 피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출하, 사육 밀도 조절, 산소 공급 장치 확보 등 선제적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광주 하남산단 지하소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북구의 본촌산단에서도 같은 물질이 이미 4년 전에 발견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실시한 본촌산단 일대 지하수 토양오염 실태조사에서 신장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TCE가 조사 지점 43곳 중 1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북구 관계자는 정화시설 설치에 54억 원이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여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역 현안인 만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소유주였던 금호고속이 신탁회사의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터미널 운영권을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을 유도했다는 강변인데요. 금호고속 측은 소송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주현정 기자입니다. 음식점과 문화복합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상가. 불 꺼진 한 대형 매장엔 금호고속 등과 맺은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한 달 정도 전쯤부터 현수막이 설치된 거예요. 이곳에서 2021년부터 식당을 운영해오던 김 씨는 최근 금호고속으로부터 명도 소송을 당했습니다. 임대료가 연체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기울었지만 계약은 유지하고 싶었던 김 씨는 그러나 금호 측과 협의가 불발되자 한 달 넘게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러면서 해당 소송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계약서에 금호고속밖에 안 보였고 그리고 통장도 금호고속으로 나오니 당연히 저는 금호고속이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명도소송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2009년부터 신탁 소유주였고 금호가 담보대출을 위해 신탁회사로 터미널 소유권을 넘겨놓고도 주인 행세를 했다는 게 김 씨 주장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계약 시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자도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 씨는 또 지난 2023년과 2024년 금호와 맺은 계약 모두
금호 측이 불공정 거래를 유도했다고 강변했습니다. 공교롭게 금호 측과 계약을 맺은 직후 터미널의 신탁 구조가 바뀌고 자산 매각 계약 효력이 발휘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믿고 정말 전 재산을 털어서 대출을 받아서 오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명도소송으로 지금 빚밖에 안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고속 측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차인의 기본 의무인 월세 지급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명도소송에서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신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인지를 하시고 이제 저희랑 계약 날인 체결을 했고 7기 연체 차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득이 저희 입장에서는 다만 신탁사로부터 공식적으로 부동산 관리 권한을 부여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행사했다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진 상황. 이번 갈등이 본격화된 터미널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올 시즌 전반기를 4위로 마친 기아 타이거즈가 내일부터 후반기 일정에 들어갑니다. 후반기에는 김선빈과 나성범, 이의리 선수 등이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반기에 써내려간 반전 드라마가 계속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김선빈, 나성범이 타격 연습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립니다. 전반기 막판 허벅지 부상을 당한 최용우도 러닝을 하며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아 선수들이 홈에서 열리는 후반기 첫 경기인 NC와의 4연전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비장한 모습입니다. 전반기 막판 4연패를 당한 만큼 후반기 도약을 위해선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용우, 김선빈, 나성범이 출격을 앞두고 있고 이의리는 컨디션에 따라 선발 출전합니다. 선발 투수는 다 정해졌고 지금 첫 게임은 제임스 네일이 나가고 피칭을 하고 난 뒤에 이의리 선수가 들어갈지 아니면 다른 선수가 들어갈지. 한평 타이거즈로 불릴 만큼 전반기를 잇몸으로 잘 버텨냈지만 주전들이 줄줄이 복귀하면서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주전과 비주전의 조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이번 달을 잘 버티고 김도영이 복귀하는 다음 달 초 승부수를 건다는 구상입니다. 동의가 들어오는 시점이 완전체가 되는 시점이니까 뭐 한 8월 초쯤 되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들이 다 들어오지 않을까. 그때부터 저희가 베스트로 풀 가동을 할 수 있으니까. 1위 하나와는 어느덧 7게임 차. 하나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선수들은 투타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던 지난 시즌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7경기 차라는 건 사실상 뒤집기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포기를 할 수 없는 게 완전체로 후반기를 시작하는 기아가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염원하는 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화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최근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두고 다리의 모든 구간을 임시 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창수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무런 차단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또다시 비극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추락 방지망 설치 공사가 완료되는 다음 달까지 구름다리를 전면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CTV와 비상전화 설치를 미루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함께 진행 중인 백운광장 지하차도 준공이 내년 6월로 연기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광주도시철도 건설본부는 당초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했던 지하차도 공사가 거대 한반 등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지연돼 내년 6월로 개통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운광장 지하차도는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고가도로를 지난 2020년에 철거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 광주실천교육교사 모임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 후보자가 자녀 조기 유학과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유초 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리더십과 소통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개혁 의지와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하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광주 금남 지하도 상가에 조성된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빛나는 아이나라가 곧 운영을 시작합니다. 광주 동구는 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18 민주광장 지하 금남 지하도 상가 209 일대에 방치된 빈 점포들을 리모델링해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유료 어린이 체험시설로 새롭게 꾸몄습니다. 빛나는 아이나라는 예술 창작소와 동화 공작소로 나뉘어 AI를 활용한 그림 그리기, 3D 프린팅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